습을 버려야 병을 고친다. 자, 강순남 여사의 밥상이 썩었다. 당신의 몸이 썩고 있다. 밥상을 모르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자, 강하게 외치셨는데 습을 버리라.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나는 환자들을 교육할 때도 무척이나 매섭고 엄하게 다스린다. 심지어는 환자들을 윽박지르거나 마음의 상처를 줘서 날 괘씸하게만 생각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내가 이렇게 환자들을 매정하게 대하는 이유는 이처럼 단호하게 다스려야만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진 그들의 습을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습기가 아니고 습관을 바꾸라 이 말이죠. 사람들에게 병이 생기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오랜 습관의 벽과 테두리를 넘지 못한 데서 오며, 이것을 깨뜨려 주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키는 내 자신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한 번은 잘 아는 여 약사님의 소개로 속리산에 있는 큰 사찰의 주지 스님을 찾아간 일이 있었다. 이 약사님은 남편이 간암 환자로 뇌 교육을 받고 건강이 회복됐는데, 이 절의 주지 스님도 혈압이 매우 높고 건강이 위험한 상태라며 일부러 나를 청해 간 것이었다. 선방으로 안내돼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주지 스님을 만났다. 목에 매단 머플러를 두른 채 정자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은 혈색이 좋지 않은 데다가 숨결도 고르지가 않아 첫눈에 보기에도 상황이 여간 위태롭지가 않았다. 그런데 나는 그 스님의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어깨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마치 하인 다루듯이 하는 고압적인 말투가 싫었다. 오랫동안 남에게 떠받음을 받아오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습의 결과였고, 병도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었다. 그래, 병든 사람들을 고친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고? 이런 주지 스님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아집과 주관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고분고분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봤자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의심만 키울 수도 있는 법이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스님, 그 어깨에 힘 좀 빼세요. 그리고 그 머플러를 벗어 던져버리고 소금이나 실컷 퍼 드세요. 이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그대로 몸을 돌려 선방을 나오고 말았다. 그 주지 스님은 참으로 황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상관인가? 오래된 습을 끊게 하려면 이런 자극이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는 법이 아닌가?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약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원장님, 주지 스님이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금을 많이 퍼드시고 혈압이 뚝 떨어졌대요. 혈압이 높고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 춥다고 목에 머플러를 두르고 있으면 피부에 산소 공급이 안 되어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거기다 소금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압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 주지 스님은 내 행동에 기분이 나빴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의 의미를 그 약사에게 물어보고 곱씹어보며 내가 시킨 대로 해서 건강이 좋아진 것이다. 생활습관병이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의 잘못된 생활습관이 곧 병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의 아주 잘못된 습관 중의 하나가 우리 국민의 몸에 배인 떠 먹이는 교육일 것이다. 1살, 2살 때부터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떠 먹이는 습관은 6, 7살이 돼도 계속되고, 이러다 보니 아이들이 먹기 싫거나 배가 불러도 먹어야 하고 영양이 과잉돼 비만과 심장병, 당뇨병에 걸리게 된다. 떠 먹이는 게 아니라 혼자서 스스로 떠 먹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어려서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당최 잘못된 것이다. 떠받드는 문화가 병을 만든다. 이 떠 먹이는 교육의 폐해는 비단 어린 아이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나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나 옳지 못한 일들도 이 떠 먹이는 문화에 길들여진 관점에서 본다. 한 번은 암에 걸린 한 구청장이 내게 교육을 받으러 왔다. 그 구청장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 암은
뇌물병에서 온 것이었다. 여기저기서 떠 먹여주는 것을 덥석덥석 받아 먹다 보니 암에 걸린 것이었다. 또 한 번은 유명 트로트 가수가 교육을 받으러 왔었는데 앞서 얘기한 그 조지 스님처럼 목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간 나머지 목과 어깨가 굳어 건강이 나빠져 있었다. 유명인이라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떠받들어 준 것이 그 원인일 수가 있다. 나는 그 가수에게 말했다. 당신은 VIP라는 딱지만 떼면은 건강이 금방 좋아집니다. 나는 묻고 싶다. 왜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정치인들과 신도들부터 추앙받는 성직자들이 살이 찌고 병에 걸리는가?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청빈해야 할 분들이 남들이 떠받들어주고 기름진 음식들 많이 먹어서 병이 걸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남에게 얻어 먹으려면 하지 말고 가난해보라. 왜 병이 생기겠는가? 이 떠먹여주는 문화만 고쳐도 우리나라 생활습관병 환자들은 크게 줄어들 것이 틀림이 없다. 이 점은 병원도 문제이다. 병원은 사소한 병에 걸려 입원하는 사람들도 황제로 만든다. 간호사가 혈압 재주고 주사 링거 놔주고 옷 입혀주고 거기다 밥상 차려다 대령하고 환자들은 당연히 이래야 되는 줄 알고 손가락 하나 까닥 안 는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병이 낫겠는가? 그래서 이런 생활습관병 환자들의 병을 고치려면 무엇보다 인성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병원은 환자들을 떠받들지만 나는 그런 습을 끊는다. 병의 근원인 잘못된 습을 뿌리 뽑기 위해 교육기간 내내 환자들과 같이 뒹굴면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어느 대학 교수와 의사가 환자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주겠는가? 의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아마 기절초풍할 것이 틀림이 없다. 나는 예전 자연식 요리를 연구하려면 궁중요리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인간문화재인 모 궁중요리 전문가의 강습을 받으러 간 적이 있다. 전국의 유명 요리학원 원장과 대학의 전통요리학과 교수 40여 명이 함께 받는 자리였다. 그러나 나는 교육을 받으면서 깜짝 놀랐다. 과거 임금이 먹었다는 요리가 설탕과 조미료 범벅이었고 소수 특권층의 입에 맞춘 음식이었기 때문에 고지방 고단백 일색으로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이 없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먹을거리였다. 도대체 이런 음식을 보급해야 할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인가? 거기다 그 궁중요리 전문가는 당뇨에 걸려 있었다. 음식 연구가가 당뇨에 걸렸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율배반이고 어느 도단이다. 교육이 끝나자 나는 바른 기회를 얻어 그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이런 강습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내게 격렬히 비난하는 말들이 쏟아졌다.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자리에서 나를 비난했던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교육을 받고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었다. 임금을 떠받드는 문화가 궁중요리를 낳았고 그래서 과거 임금들이 대부분 단명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요리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 우리는 기름진 요리보다는 예전 서민들이 먹던 순수한 음식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음식이 바로 생활습관병에 찌든 현지인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병이 나으려면 자만심을 버리라. 그리고 교육생 가운데 자의식이 유난히 강하고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많다. 의사나 약사, 박사, 목사, 신부, 스님 같은 성직자들이 그렇다. 몸이 아파 교육을 받으러 왔으면서도 교육에 들어가면 막상 나를 무시한다. 저 원장이라는 사람이 비타민 C가 뭔지나 알까? 뭘 아는 척 하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눈빛만 봐도 나는 마음을 잃는다. 그럴 땐 나는 얘기한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음속으로는 내 얘기를 인정하면서도 겉으로는 부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과 자의식이 강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뭔가 단단히 꼬여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교육을 시작한 지
사흘 정도 지나면 선생님의 말씀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는 초등학교 꼬마 아이들처럼 그렇게 고분고분해질 수가 없다. 그리고 환자들의 성격에 따른 유형을 보면 대체로 당뇨 환자들은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며 간암 환자들은 사소한 일에도 벌컥 화를 잘 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끌려 다녀서는 죽도 밥도 되지 않는다. 군에서 1등병 1명을 만드는데도 예전에는 6개월, 지금은 6주가 걸리는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오랜된 습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병이 낫길 바라는 것은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하는 것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교육을 하다 보면 몸이 아파서 오는 사람들도 다 질과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뭘 먹고 뭘 어떻게 하면 낫죠? 저 꼭 낫게 해줄 수 있나요? 처음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는 다짜고짜 이렇게 질문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는 돌아가라 라고 말한다. 정신상태가 틀린 것이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생각을 안 하고 상대방이 뭐 어떻게 자기는 개판을 치면서도 상대방이 고쳐주기를 원하는 아주 악한 습성이다 이 말이죠. 또 소문을 듣고 왔거나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 가운데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내 얘기에 논리적으로 납득하며 수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막무가내로 매달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어느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할지 난감할 때도 많은 것이다. 원장님, 저는 세상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무조건 살려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정말 안타깝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상황이 너무 늦어 못 살리는 사람도 있고 조금만 교육시켜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또 열심히 교육시켜서 건강을 되찾게 해줬는데 다시 아무렇게나 살아서 병이 재발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나는 며칠씩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한다. 이럴 때마다 교육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 좌절과 허망감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불치의 병에 걸렸어도 교육을 받은 후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았기에 나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이런 것들도 과감히 뛰어넘을 자신과 판단력이 생겼다. 병든 사람을 앞에 두고 자칫 감상에 빠지거나 감정을 앞세우다가는 큰일이 난다. 몸이 아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기 때문이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교육을 해도 금방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에 쥐어져야 하는 아는 사람도 있고 몸이 많이 아픈 사람과 적게 아픈 사람, 병원 생활을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이 또 다르다. 교육을 시작할 때 환자들이 내게 꼭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 당신은 낫습니다. 그들은 내게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어한다. 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이리저리 유도하는 질문까지 던진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나는 절대로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그건 내 숙제가 아니다. 바로 당신의 문제다. 당신의 몸에 든 병이 당신이 만든 결과다.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라. 내가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킨다 한들 이 문제는 당신 스스로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내가 당신한테 밥을 지어줄 수 있을지언정 떠먹여줄 수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 노력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에 밴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노력해야 병이 낫는 것이지 내가 낫는다고 해서 낫는 것이 아닌 것이다. 자,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이네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감기 걸릴 일만 있어도 가능성이 있다. 대체로 사람이 3년 정도 긴 병을 앓게 되면 주위 사람들은 그 환자의 병이나 그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감각이 무뎌지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는 이 대목에서 착각을 한다. 병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가족이 자신에게 더 매달려 주기를 원하고 사소한 일도 서운하게 생각
해.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아니, 나는 몸이 아파 죽겠는데 자기들은 먹을 것 다 먹으면서 된장국 한 그릇 안 끓여줘? 평소 건강하다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일들도 자신의 몸이 아프고 괴롭다 보니까 예사로 보이지 않고 작은 일 하나도 불평과 불화의 씨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들은 병이 낫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런 정신 상태를 버려야 하며 이것을 고쳐주는 것도 바로 가족의 몫이다. 제주도에 사는 한 위독한 암 환자를 교육한 적이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 처음 관장을 하고 된장 찜질을 시키자 불평부터 쏟아진다. 나 7대 독자야. 뭐가 문제죠? 나 힘들어서 이런 것 못해요. 알아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해서 건강을 회복할래요? 계속 암 환자 할래요? 더 이상 큰 소리로 대꾸를 못한다. 아니, 원장님이 쓰신 책에는 녹즙을 먹이고 살살 다루라고 하셔놓고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환자는 녹즙을 먹어야만 대접을 받는 것으로 착각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책은 다양한 환자들을 위한 일반론적인 내용이며 보다 깊이 들어가면 대처하는 방법은 병과 증상 정도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암 환자는 특히 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보세요. 지금 당장 토하고 싸고 쓰러지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빨리 털어내야지. 무슨 소리예요? 나도 녹즙이나 먹이고 있으면 편해요. 당신은 녹즙을 먹는 것보다 비워주는 것이 시급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윽박지르고 강하게 나와야 처음엔 불평불만이던 환자들도 기세가 수그러든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지 사나흘이 지나면은 하나같이 순한 양처럼 변해서 그렇게 고분고분 말을 잘 들을 수가 없다. 실제로 분명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며 환자들이 그것을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말기 폐암 환자인 어느 교장 선생님 부인이 교육을 받으러 찾아온 적이 있다. 이 부인은 유방암까지 겹쳐서 상태가 무척이나 심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던 중에 왔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 교육을 시키지 못한 탓으로 불평불만이 더 심했다. 사실 내가 시키는 9박 10일의 교육은 하루하루 일정별로 체계적인 교육 내용이 짜여져 있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받아야 온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교육 도중에 찾아오는 사람은 원래 받아주질 않는다. 그러나 이 부인의 경우에 상태가 워낙 심각한 데다가 병원에서조차 포기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받아주었는데 첫날 25분 냉욕에 15분씩의 냉욕에 1분씩의 교차 냉온욕을 시켰더니 환자보다 가족이 더 내게 항의를 했다. 아니 원장님, 말기 암 환자를 그 차가운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기 들면 책임지세요.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나는 점잖게 말했다. 감기에 걸릴 힘만 있어도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려 봅시다. 네, 이 환자는 그냥 일반 환자가 아니에요. 말기 암 환자라니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자를 찬물에 그렇게 오래 집어넣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게 시비를 걸리면 당장 데려가세요. 빨리 데려가요. 그렇게 해서 가족은 그 환자를 데려갔지만 금방 다시 데려왔다. 환자가 원했기 때문이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환자의 몸이 원했기 때문에 다시 데리고 온 것이었다. 또 한 번은 어느 부잣집 부모가 말기 간암 환자인 딸을 데려와 교육을 시켜달라며 맡기고 돌아갔다. 그런데 그 이튿날 은이라는 여자가 찾아와 교육장을 보더니 대뜸 나를 찾아와 항의했다. 아니 원장님, 내 동생이 얼마나 귀한 집딸인데 이런 지저분한 곳에서 교육을 시켜요. 당장 데려갈 거예요. 나는 기가 막혔다. 죽음 앞에 사람의 기천이 어디 있단 말인가. 설령 동생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언니가 달려야 하는 법인데 어처구니가 없었고 말기암 환자를 맡긴 가족으로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원래 교육장은 아무리 깨끗한 호텔 방을 빌려 하더라도 소금, 간장기구, 된장과 찜질기구, 휴지, 온갖 잡다한 물건과 된장 냄새, 단식할 때 몸에서 나는 땀 냄새 등으로 엉망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귀한 부잣집 아닌 제 동생을 이런 곳에서 교육시킨다고 불평하더니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화가 나서 말했다. 당장 데려가세요. 누가 못 데려갈 줄 알아요? 가자. 그 언니는 동생을 데리고 가고 말았다. 그런데 사흘 후에 부모가 다시 그 딸을 데리고 왔다. 딸이 불안해하며 자꾸 데려다 달라고 해서
데려왔다는 것이다. 나에게 단 하루 1시간이라도 교육을 받은 환자는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에 대한 본능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곁에 있어 줘야만 안심을 한다. 나를 보면서 그들은 희망을 찾고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딸에게는 안 되었지만 나는 이런 지하에 데리고 가라고 잘라 말했다. 이것도 교육이다. 이런 가족이야말로 오히려 환자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원하시는 대로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제발 다시 받아주세요. 안 됩니다. 돈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도 나쁜 거지만 돈으로도 모든 병을 고칠 수는 없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까지도 고쳐야만 병이 낫는 것이다. 이래서 환자와 가족 간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다. 환자와 가족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다. 그래서 환자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진실로 이해하고 한마디라도 도와주는 것이 말 한마디라도 도와주는 가족이 최고의 가족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나는 참 아름다운 가족을 보았다. 시아버지가 중풍이 와서 변을 찌르기라도 하면은 대부분 시어머니가 치우는 줄 알지만은 어느 시골에 사는 며느리는 달랐다. 시아버지의 변을 누이다가 똥물이 얼굴과 입에 튀자 이 며느리는 미소를 잃지 않고 입을 훔치며 말했다. 아이 아버님 이런 것을 저한테 주지 말아야죠. 나이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배우고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나는 그 며느리가 한없이 존경스러웠다. 좋았네요. 예, 이렇게 참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네요.